오늘 모신 분은 좋은 에세이가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하는 편집자입니다. 부지런한 사랑, 라면을 끓이며, 김이나의 작사법, 걷는 사람 하정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들이 다 이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탁월한 책을 탄생시키셨죠. 에세이 만드는 법을 쓰신 이현실 편집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세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15년차 에세이 편집자가 쓰신 책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난 에세이가 싫었다. 뼛속까지 문학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문예반이었거든요. 아, 100일장 키드였고 네. 그리고 소설만 썼었고 습작을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대학교 와서 소설 동아리에 있었는데 등단을 하고 정말 작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신춘문예나 뭔가 작가 공모 이런 데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즐겁게 쓰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맞아요. 네. 뼛속까지 문학도이기 때문에 네. 문학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일비자가 앞에 붙는 비소설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 그때 어떠셨어요? 입사한 지 한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없는 팀이 새로 생기는 거였는데 이름이 비소설 팀이었고 그때 정말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근데 뭘 배운 것도 없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문학동네 들어와서 또 소설을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서 입사를 했던 거는 사실 또 거짓말이거든요. 보니까는 출판사 초봉 중에 문학동네가 제일 많길래 1년 연봉해갖고 난 튀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여러 동네 중에 문학동네를 가야겠다. 이게 네. 문학 때문이 아니라 그 동네가 돈을 잘 쳐주더라. 네, 1년 연봉을 모아서 나와서 다시 소설을 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14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안 지나서 연봉을 갖고 튀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4층에 각자 이 책의 작은 부분에 매달리면서 디자이너는 그 쪽번호 하나에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심을 하고 마케터들은 한 권 한 권 어떻게 팔아야 될까 계속 머리를 싸매고 제가 몰랐던 책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다 알고 싶었어요. 다 친해지고 싶었고 이들이 책에 갖는 마음들을 제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은 작가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책의 뒷모습까지 다 알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 책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이 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놓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매력에 점점점 빠져들게 된 거로군요. 네. 신입이니까 사실은 대작이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큰 작가님 책은 책임 편집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감 잘 지키고 책이 나오면 되는 것들이 처음에 맡겨지는데 뭔가 잘 팔리거나 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두 번째 책임 편집했던 책이 정여울 선생님의 평론집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 평론집은 학술서니까 오류 없이 잘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가제가 이제 기억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서점에서 기억의 연금술 되어 있는 걸 내가 돈을 주고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을. 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뽑았던 제목이 이제 내 서재에 꽂은 작은 안테나라는 발랄한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네. 평론집엔 나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정여울 선생님이 너무 응원을 해주셨고 나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든다. 평론집에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다. 네. 그 제목으로 나오고 표지도 되게 유쾌하게 나오고 해서 그 평론집이 3세를 넘게 찍었던 것 같아요. 평론집이 3세를 찍기는 쉽지 않죠. 네네. 네. 근데 그런 작은 승리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바꿔나가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여기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제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제목발 무시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제목으로 책의 운명을 움직여 보았는가.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쓴 글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방법과 루틴이 있었고 처음 책을 쓰면서 가장 첫 번째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여기까지는 술술 되게 즐겁게 썼던 것 같습니다. 단 한 챕터요? 네.
실제로 얘가 나오는 것들도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저는 이슬아 작가님의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울림이 너무 좋아서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원래 이슬아 작가님이 가져오셨던 제목은 밋밋하기 짝이 없는 다정한 날들이라고 하는, 지금 나왔으면 묻혀버리죠. 삽시간에 묻혀버리는 이현실 편집자님이 이렇게 발랄하고 새롭고 혁명적인 작가의 책으로 다정한 날들은 너무 점잖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이 새로 가져오셨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뭐였죠? 남자친구 아니고요. 난자친구인데요. 엄마와 나의 관계를 아주 혁명적으로 지칭한 말이었죠. 네. 난자친구라는. 네. 새로운데? 없는 제목인데? 지금 이걸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난자친구는 전철에서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들고 있기 민망하겠다. 해병 요구르트 같은 제목이다. 이거는 너무 기능과 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망한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겨우 바꿨는데요.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책 만들고 나서 이슬아 작가님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 나누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목을 지었던 여러 요령, 그 요령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사서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까지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문을 잘 읽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하는데 좋은 제목은 본문에 숨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목 지을 때 교정이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의 뉘앙스가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백지에 막 흩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나 어절들이 만나서 좋은 제목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도 책 속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올 때마다란 말이 있었고 얼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엄마가 막 흩어져 있던 와중에 매지가이처럼 얘네들이 붕 떠올라서 이렇게 탁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화기애애하게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 굿즈는 배지다. Yes or no? 예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 이거야 하고 느낌이 팍 왔을 때 나는 주로 이렇게 한다. 1번 흥분하지 말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2번 이런 느낌은 쉽게 오지 않아. 이걸로 가자. 2번 편집자로서 나는 작가와 잘 노는 재능은 타고난 것 같다. Yes or no? 예스. 언젠가 할머니 책방을 만들고 싶다. Yes or no? 예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 굿즈는 배지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예스라고 하셨군요. 다종다양한 배지를 제작을 하셨겠어요. 네, 사실은 또 좋아하는 굿즈가 있긴 한데 에코백이거든요. 아. 지금은 못 즐기는 취미인데 세계 서점 기행을 제가 다녔었어요. 아, 네. 서점들마다의 에코백. 네. 그것들을 다 모아오고 심지어 유럽 서점 기행을 갔을 때는 한 서점에서 에코백을 60만 원어치 사가지고 한 서점에서요? 네, 회관에 신고를 했거든요. 왜냐면 카드를 한 번에 긁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 혹시 오셔가지고 무슨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여실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개수로는 에코백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은 배지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지만 둘 다 좋아하는 굿즈이긴 합니다. 할머니 책방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편집한 책들에 잊을 수 없는 교정지들은 제가 모아놓거든요. 잘 보관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현실 저자님의 댁이 어떤 성이라든가 컨테이너에 따로 뭔가를 보관하신다든가 그러신가요? 아주 조그만 원룸이고 심지어 제가 정리를 정말 너무나 못해요. 방을 정리해 주시는 가사 도우미님께서 격주마다 오시는데 제 에코백과 그 교정지와 책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냐 제발 버리자. 그게 바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ENTP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또 뭐가 막 쌓여있다 보니까 에코백 마음에 드는 거 오늘 들고 싶거나 아니면 교정지 옛날 무슨 교정지 찾아보고 싶을 때 그걸 밑에서부터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쓰러지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다시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시지퍼스에 노동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전화를 한번 하신 거예요. 네. 본인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애인이 때리냐? 뭐라고요? 집이 왜 맨날 난장판이 되느냐? 내가 신고를 해주겠다. 제가 직업적으로 조금 일해야 될 일이 있어. 직업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세상에. 제가 참 가사 도우미님께 정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책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왔군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교정지랑 책을 같이 팔고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독자들하고 직접
만나고 대화할 때 또 되게 힘을 얻거든요. 그런 독자들이 직접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놀 때는 보통 어떻게 노시나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후기 중에 하나가 작가님들하고의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을 쭉 적은 대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다 뭐 먹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영택 선생님이 통닭 먹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얘기나 뭐 먹은 기억이 그렇게 저한테 강렬했나 봐요. 그러네요. 마감하고 작가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할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정우 저자님의 오늘은 뭘 한번 먹어볼까요? 그것을 노래하듯이 흥얼거리셨다는 거는 한번 흉내 내봐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없고요. 가끔 소리는 되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샌드위치를 이제 자주 드셨는데 샌드위치 양상추가 아삭아삭아삭 하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정말 너무 들렸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막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맛있게 잘 드시는 분이죠. 네, 정말 맛있게 잘 드시고 심지어 한 번 미팅에서 2끼를 먹은 기억도 있고. 한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하시다 보면은 회의감이 아주 크게 올 때는 처지잖아요. 네. 지금 열정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회의감이 크게 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소주로? 물론 소주는 언제나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 편집자가 좋은 게 하나의 책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은 끝나요. 제가 마감을 하면은 힘들 때는 겁나 빨리 마감을 해요. 최대한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뭐 퇴근하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6년 된 서태지의 팬이기도 하고 네. 봉준호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서 봉준호 감독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면은 가서 얘기하시는 거 듣고 아 오늘은 이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셨네 막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보고 하면 이 좋아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가 책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더라도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많아 멋진 사람들은 너무 많아 하다 보면 이렇게 차오른 것을 어디다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잘 풀 수 있는 것이 다시 책이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돌 덕들이 맞아라고 무릎을 치며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이제 책에서 좀 떠나가지고 쭉 끌어올려서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책이로구나 이렇게 선순환을 다시 시켜 버리시는 거로군요. 제가 서태지 좋아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담 넘어서 다시 나가고 막 이럴 때 너 그 마음 대학교만 가도 진짜 금방 없어진다. 이거는 너 인생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미치게 좋아했던 마음이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전철에 막 아이돌 광고들 있고 하면은 우리 더 열심히 좋아하고 이 마음 네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할머니 될 때까지 누군가의 덕후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책이라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에세이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마음을 좀 막연히 갖고 계신 분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실제로 저도 이제 매일매일 투고 원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멋있는 얘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멋있어 보이는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예쁘게 매끈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 사람만 겪은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요새 투고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 원고를 받아주면 30세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어떻게 팔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길게 있을 때가 있는데 책은 저희가 팔게요. 당신의 유일한 얘기를 찾아주세요. 당신만의 빛나는 얘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이현실 편집자님과 함께 일했던 저자님들도 이런 에너지를 굉장히 고맙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고 이 책을 읽는 많은 분들도 이 에너지를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더 열심히 좋아합시다. 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